미국 이야기. 네, 역시나 네. 뭐 넘버원은 또 미국 이야기네요.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좀 강화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 이 중국에 대해 100% 보복 관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검토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다시 또 이야기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이번 갈등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를 따지다가 보면은 단군까지 올라가야 돼요. 누가 먼저 선빵을 쳤냐 이것도 네네네.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먼 옛날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치면 사실 이제 중국이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9일쯤에 중국이 히토류에 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선공은 미국이 먼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가면 중국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까지 제 나오는 말이 거죠. 그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4월까지 가야 되고 또 지난번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일날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딱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성공을 한단 말이야. 건방진 이러면서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고 해서 관세 100% 추가 인상 조치를 이제 발표하게 돼요. 야, 100%. 예, 요게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중간에 하루 멀쩡한 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였는데 우리 연휴 중에 잘 쉬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리모컨 떨어뜨리고 핸드폰을 떨어뜨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우리는 쉬었지만 미국 장세는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번에 쉬니까 한국 장에는 뭐 어차피 쉬니까 못 하는데 미국이나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학개미들이 우리 연휴 기간에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 많이들 사셨어요. 네. 계속 최고치 올라가니까. 근데 금요일에 갑자기 이 미중 갈등이 지난 4월에 1차전이 있었다고 치면요. 2차전이 발발한 거 아니냐라는 소식 때문에 화들짝 놀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그야말로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 지인들 난리 났어요. 네. 뭐 코인이나 선물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청산 당했다고 지금 예, 난리가 특히 이제 나는. 주식시장은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할 거 없이 뭐 다 뭐 3% 이상씩 폭락을 했고요. 네. 그날 하루만 2조 달러 이상 예를 들면 증시에서 손실을 받고 특히 이제 가장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M7 주요 AI 기업들 네. 얘네들만 해도 뭐 1,100조 정도 시총이 날아가면서 시장이 뭐 그야말로 이제 발작적인 쇼크를 이제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제 권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시장도 특히 이제 충격을 네. 많이 받았는데 비트코인도 12만 선이 무너지고 11만 선도 무너지면서 와. 10만 원대 장중 찍으면서 네. 이제 추락을 했고 이더리움 뭐 할 거 리플 할 거 없이 다 떨어졌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거 포지션 청산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건 쉽게 주변에 정말 말씀드리면 많아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어요. 9,000원을 꿨어. 그래가지고 10,000원을 가지고 코인을 샀어요. 네. 11,000원, 12,000원 간다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상승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게 9,000원, 8,000원, 7,000원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내지 않거나 하면 팔아버려요. 꿔준 쪽에서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못 그 갚을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강제로 상승 베팅했던 포지션들이 여기서 청산되는 거예요. 예. 앉은 자리에서 된 이제 거죠. 예, 손해 보면서 갑자기. 청산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청산된 금액이 수십조 원입니다. 예, 코로나 때 이후로 가장 큰 폭락 장세를 네. 보이면서 코인판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손들 중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목숨을 달리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환율도 우리나라가 그때 장중 뭐 여기 시장에서 1,437원까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 뭐 화폐, 가상화폐 시장, 환율 시장이 다 불안하면서 10일 날 대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미중이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또 재발발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는 생각보다 증시가 선방했는데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네. 왜 그랬느냐? 이틀 정도 휴일을 보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번 조치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까 중국이 말했던 히토류 통제 조치는 뭐냐? 네. 중국이 지난 4월 달에 이미 히토류 통제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 허락받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중에 네. 이번에 추가로 5종을 늘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미국에게 뭐 수출을 안 한다. 네. 전 세계 수출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잘 들어보시죠. 내 허락을 받아 이거예요.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관세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히토류가 뭐냐면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예. 금속이 희귀한 들어있는 흙. 아. 그런 희귀 광물이 들어있는 흙입니다, 사실은. 네. 아, 히토리가 그런 뜻이었군요. 예.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예. 여러 물질이 있어요. 뭐 네. 무슨 윤 복잡한 애들이 많은데 네. 그런 희귀 물질이 들어있는 흙들인데 음. 이거를 수출할 때는 앞으로 내 허락을 받아. 이 말이 중요하죠. 네. 지금 수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 수출은 할 건데 그 네.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아라는 애매하네요, 거예요. 진짜. 즉 칼을 보여만 주고 아. 칼집에서 보여만 주고 아직 꺼내서 휘두르고 자른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100% 이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네, 거죠.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미국을 보니까 너 관세 100% 추가야.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4월 달에 무역 전쟁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올리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묻고 따블로 올리고 중국이 나도 따블 그러니까 다시 미국이 따블에 따블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가 140% 이상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근데 관세가 사실 100 이상 넘어가면 의미 없어요. 왜요? 이미 무역은 중단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뭐 그렇지. 5천만 원에 사다가 6천만 원에 사다가 7천만 원 살 수 있는데 네. 평범한 뭐 중형차를 가지고 뭐 5억에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췄어요. 그러면서 양국이 야 우리 이거 둘 다 의미 없는 에스컬레이팅이다. 뭐 100, 200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1000, 만원 왜 못하냐?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네. 거기서부터 유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음. 유예 조치에 들어간 유예 기간이 언제냐면 11월 10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기억 잘 이걸 체크해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유예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효 관세율이 대충 57%예요. 대충이요. 네. 57%. 근데 여기에 만약에 관세 100을 추가로 붙여봐요. 그럼 157이죠. 네. 아까 4월 달에 의미 없어라고 멈춘 구간을 넘어가요 이게. 그렇네요. 140이면 멈췄고 예. 100%면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다시 100을 안 추가해서 하니까. 157이 된다는 게 또 의미 없는 뻥카 구간에 들어갔네. 아. 라는 수치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보여주기식이네요. 그리고 그 관세 협상이 그러니까 그 관세를 유예한 게 11월 10이에요. 유예하면서 서로 협상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게 11월 1일 날 발효하겠다는 거예요. 100% 관세라는 게. 원래 유예돼 가지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다시 부활하려고 했던 게 11월 10인데 네. 이번에 100을 다시 얹어라고 해봐야 11월 1일이에요. 겨우 9일 상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협상 중에 네. 11월 10이나 11월 1일이나 네. 안에 모종의 딜이 있을 예정이지 진짜로 11월 1에 100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 즉 중국도 칼이 있어라고 칼집을 보여준 거지 칼을 뺀 건 아니다. 미국도 이거 휘두를 칼은 아닌데 이렇게 일단 시장이 주말 사이에 차분함을 회복한 거야. 정말 피차간에 그냥 네. 뭐 그렇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검을 휘두르고 있는 진검 승부는 아니구나. 그럼 뭐야? 결국에는 경주 에이팍에서 네. 양 정상이 만날 예정이고 예. 그때 이 켜켜이 쌓여왔던 이 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는 딜이 된다. 야. 그게 물론 빅딜인지 스몰딜인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전망이 아직 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유효하다. 본다. 전쟁 그리고 아니다. 그럼 뭐야? 그때 딜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삿바싸움. 삿바 싸움. 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지. 이걸 협상을 깨고 에이펙도 깨고 우린 너 죽고 나 죽고야. 전면전이야. 이건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 되고 나니 월요일에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로 회복을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야, 여기까지를 일단 놓으시면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월요일에 회복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APEC이 아니잖아요. 네. 안 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위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진이 지금 계속 나오는 중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만 수수료 인상입니다. 항만 수수료 인상이요. 네.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미국 외에서 뭐 자동차 만들어서 니네들 그거 지금 싣고 들어오는 거야? 미국으로? 그러면 너 여기 들어올 때마다 선박에 대해서 톤당 40달러 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정확히 46달러인데 네. 지금 14달러거든요. 톤당 46달러 내.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어제부터. 어제부터. 네, 14일부터. 어허. 그러니까 빠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진짜로 히토리 수출이 통제되고 관세가 100% 부과된 거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자잘하게. 잽들은 진짜 발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나도 없죠. 예. 나도 그래서 미국산 선박,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 미국 개인이 소유한 선박 등등등 그러니까 미국 국적 선박 또는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 또는 뭐 미국과 관계된 선박은 중국에 들어오려면 특별 수수료 내라고 해서 중국도 맞조치를 14일부터 발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런 식의 지금 실효적인 조치들이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어서 4월 달과 같은 전쟁이 발발한 건 아니나 에이펙까지의 어떤 단기적인 종착점이 있는 전쟁이 소규모 전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싸움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새우등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새우등 신세가 확인이 됐고 새우등 신세 서러운데 실제로 새우에게 뭔 일이 생겼습니다. 아, 어떤 일이 생겼죠? 예, 두 가지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가 그 중에 있는데 하나가 그 한화 맞습니다. 예, 한화 이야기도 있군요. 예. 하나는 일단 그 항만 수수료 얘기 먼저 해보면 네. 미국 외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오면 수수료 더 내. 아, 근데 여기에 중국 자동차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네. 중국 선박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네. 네. 문건상. 네. 네. 그럼 뭐야? 미국 형님,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음. 왜 조치를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건 뻔히 아는데 문구를 중국이라고 안 쓰고 미국 외라고 써서 우리까지 해당되게 만들어. 우리 빼줘요라고 했더니 아니 뺄 생각 없는데.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문구가 실효가 됐어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새우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져 그랬더니 터지든지 말든지 이 상황이 실효적으로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미국 외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뭐예요? 현대기아지 뭐예요? 네. 현대기아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기아차가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 이제 오늘부터 추가로 부담이 생깁니다. 40달러 더 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기아의 부담은 아닌데 현대기아차를 싣고 가는 글로비스 다 현대차 그룹 아닙니까? 네. 글로비스의 부담이에요. 연간 이 상황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지금 현재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어제부터 드는 된 상황입니다. 거니까. 이게 지금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효가 된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새우 등 터지는 상황 발효.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도 미국 왜? 중국 중국 또 왜? 새우 등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 우리에 대해서 예 뭐냐? 아까 우리 히토류 수출 통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허락 맡아. 허락 맡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여기에 대해서 히토류만 갖고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야 히토류는 우리가 중국한테 꼼짝 못해라고 해서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뭐 비축량도 좀 쌓아놓고 준비하려고 다변화도 좀 해놓고는 있습니다. 충분하지 우리나라가요? 않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중국 관련한 이 독점력이 67, 8%예요. 100에서 많이 내려왔죠. 어쨌거나 그래도 네. 짜증 나는데 설마 우리 건드리는 건 아닐까라고 했는데 여기 발표가 뭐라고 돼 있냐? 14나노 이하의 반도체, 256단 이상 쌓은 무슨 반도체 등등등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정확하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너 우리가 맘만 먹으면 너도 걸리는 거야. 아. 이게 딱 걸려 있네. 그리고 여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즉 중국의 적국이나 이런 데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또 걸도록 돼 있어요.
히토류가 결국 싣고 가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근데 그게 미국의 어떤 군사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 우리가 만든 게 미국으로 들어가면 다 그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다 걸리는 거지. 예. 자, 또 하나.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히토류 관련해서 뭐 더 할 게 많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한국도 여차하면 걸리는구나. 아하. 라는 상황으로 뭐랄까 위험에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 네. 분명히 이제 올라온 거죠. 네. 또 하나가 흑연입니다. 갑자기 지금 히토류 흑연? 얘기하다 말고 응. 세계적으로는 지금 아까 트럼프는 히토류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네. 네. 흑연. 흑연 연필 흑연이 그 밑에 ES여요? 그 문건에 수출 통제 문건에 잠깐 보니까 뒷장에 보니까 흑연이 나와 있네. 연필. 예, 연필 만든 그 흑연. 오. 흑연이 이제 인공 흑연이 있고 이제 천연 흑연이 있는데 왜냐면 흑연도 어차피 탄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 그런데 그 흑연이 있는데 흑연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중요한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데 네.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한 흑연은 아이고야. 중국 관련한 공급 비중이 98%예요. 98%. 여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그랬더니 뭐 알아서 생각해. 미국에 협조를 하던가 중국에 협조를 하든가 라인을 중국한테 선택해. 중국한테 삐딱하게 나오면은 엄마야 아빠야 선택해. 미국한테 마포대교로 붙는다고 가는 거야. 우리한테 삐딱하게 나오면 그때는 재미없어 이거죠.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양측에 지금 현재 새우등 라인이 우리가 확인이 됐는데 오. 미국은 항만 수수료가 딱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냐 위험한 너희도 여차하면 가는 거야라는 걸 확인했는데 네. 그건 첫날이었고 네. 어제 드디어 확인이 아니라 실효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어제 피디님 말씀처럼 미국에 있는 하나오션 자회사 5개의 계열사에 대해서 네.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제재. 예. 어떤 명분은 말씀. 이거예요. 미국이 중국 관련한 여러 가지 슈퍼 301조니 뭐니 하면서 결국엔 이겁니다. 중국 조선을 니네들이 배제하려고 그래? 건드리려고 그래? 중국 배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중국에 들어오네 마네 하질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좋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네가 그 미국의 조치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더라. 모종의 정보까지도 좀 준 것 같던데. 아주 술술 진술을 잘하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네. 너 제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5개 기업에 대해서 일단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근데 그래서 무슨 제재냐면 중국과 거래 금지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회사들이 당장 중국과 뭐 치명적으로 거래량이 많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 보여준 겁니다. 칼집에서 아까는 칼집만 보여줬는데 반쯤 칼을 꺼낸 거야. 봤지? 미국에 협조하면 한국 너 힘들어. 왜 우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말해서 우리가 네. 중국한테 또 미국한테 저자세로 나오면 안 돼요. 아우. 난 갑자기 이 네.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이런 비난을 들을진 몰라도 북한 보세요. 중국한테도 큰 소리 치고 미국한테도 큰 소리 치고 뭐 그래서 가난한 면도 있지만 요게 요 며칠 새에 일어났었던 큰 전투, 작은 전투 또 우리에게 미치는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근데 이 그렇군요. 영향이 이 적지가 않은 게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증시가 오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정말로 날았어요. 그런데 이 네. 중국의 하나오션 관련한 제재 조치가 1시 40분인가 채 안 돼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 낙폭을 늘려가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어제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날았었는데요. 날았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도 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리스크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다. 더군다나 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과의 네. 관계에서 스. 여기를 지금 중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요. 또 이제 조방원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방산 원자력 등등등 네. 해서 조방원. 예, 요쪽이 우리나라 지금 주도주거든요. 네. 네. 조방원. 네. 조방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방언이라는 사람. 네. 누군지 아세요? 조방원이 형? 조방원의 조방언은 태진아 씨 본명이에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아는 게 나왔어. 아, 조방원이시군요. 네, 조방언.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주도주에 대해서도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조선 방산
원전 관련주가 동시에 빠지는 일이죠. 빠지겠네요. 아하, 빠지겠어. 네. 아니 우리 새우등이잖아요. 방탄조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떡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인데 일단은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또 경계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뭐 낙관을 한다 그래서 낙관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중 양측이 그러면 끝도 없는 싸움을 이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미국도 힘들어요. 그래. 중국도 힘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명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매듭을 지어가는 모양새로 가긴 가야 됩니다. 그게 그럴 의향도 보이고요, 예, 그죠? 그게 에이펙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왜냐 이번에 에이펙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래로 양측이 정상이 만나는 첫 번째 확인된 미팅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속절없이 만약에 미뤄진다. 다음번에 또 다른 명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럼 기약 없이 안 만날 거냐? 네. 예. 계속 미룰 거냐? 그러긴 어려워요. 이번에 다 올 것 같아요. 시진핑도 오고 저 트럼프도 오고. 예. 뭐 일단 트럼프 온다고 대통령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내 네. 중국 가만 안 둬 이렇게 발표하면서도 확 나 시진핑 안 만나. 여차하면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에이펙은 가. 첫날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둘째 날 다시 꼬리를 내리면서 아 이번 조치는 중국을 해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도와주려고 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뭐 또 이제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에이펙을 위시해서 적어도 스몰 딜이라도 딜은 만드는 모양새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한번 경주와 에이펙에 일단은 희망을 걸어본다. 아, 우리는 좋네. 예. 그런 뭐 빅딜이 아닐 수가 없겠어요. 이분 보니까 일단은 예, 그런 커졌어요. 그래서 예. 빅딜이 이루어지면 또 이제 우리 경주 에이펙이 또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네. 이럴 때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예. 이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와서 네.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좀 미중 갈등을 보면 뭐 이별 통보를 하는 듯해 보이지만 또 다시 아니 도우려고 그랬어 뭐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거야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 좀 예를 들어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모의 이제 싸움을 봤을 때 이혼을 하시는 건가 마는 건가 하는 네. 건데 아직 이혼까지는 안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싸움을 외국 언론에서 또 부부 싸움이다. 그래요? 이렇게 평가한 네, 권 제 아나운서님 눈도 그래 보였는데. 비유가 정확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언론의 재밌는 보도를 보고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헤어지니까 부부는 이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의팩에서 만날 거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부싸움론이 있고 또 그렇겠네요. 반대로는 비관론도 있겠죠. 부부싸움은 뭐야? 맨날 싸우니까 부부싸움. 부부싸움은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 싸워. 싸움은 계속 돼. 아무튼 둘 다 파국은 아니지만 싸움이 계속될 건지 단기적으로 화합할 건지 노이즈가 지금 현재 질이 열렬하게 아무튼 계속되는 상황. 이걸 이제 빗대는 표현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네. 권 아나운서도 그렇게 얘기해줘. 부모님이 싸우면 자식들이 힘들거든요. 여진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게 네. 네. 예, 아이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이른바 우방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 대해서 뭐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박대하는 태도는 결국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연대하는 정책이 있는데 과거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럼요. 그걸 버리고 나 빼고는 모두 적이야. 네. 그럼 결국에는 힘든 상황이 네.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미국이 내건 이 무모한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세게 나가는 애들은 또 못 건드리네. 지금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강약 약간. 예, 결국 중국한테 또 꼬리를 내리네.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타코, 있고요. 막, 예, 예. 타코입니다. 그래서 이번 늘 트럼프를 타코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메가 타코다. 또 이런 얘기를 또 그래요? 비아냥을 또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메가 타코를 듣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에이펙에서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트럼프 입장에서 약간 지금 몰리기 때문에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콩 문제입니다. 콩이요? 콩이요. 콩. 콩이 미국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대두. 대두. 큰 콩. 예, 큰 콩인데 네. 요거 관련해서 한때는
한때는 60% 넘게 중국이 사줬어요. 아, 중국이. 예. 근데 이제 콩 생산을 많이 하는 그 대농부들, 대농장들 또 텍사스 관련한 그 대농지 쪽이 다 트럼프 지지층이에요. 아, 그런데 지지층.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아무튼 지금 뭐 총을 다 휘두르면서 지금 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근데 지지층만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이 콩을 안 사주는군요. 콩을 안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50%까지 사주던 콩을 23%까지 아. 미국 비중을 미국에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굉장히 빡빡한 상황인데 중국도 콩이 많을 텐데. 중국이 이번에 콩 안 사. 어. 미국 콩 사지 마. 이렇게 선언을 했고 네. 대신에 지금 미국과 싸우는 나라가 어디냐? 말 안 듣는 나라가 어디냐? 인도, 브라질이거든요. 네. 야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가만 안 둬 어쩔 건데 이러면서 싸우는 나라가 인도, 브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 콩을 많이 만들어요. 아, 브라질 걸 사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이 브라질 네 콩 내가 살게. 일로 와. 이래서 지금 브라질산 콩의 79%, 약 80%는 오. 중국이 사기로 딜이 걸려 있어요. 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건 들여가지고 미국 농부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브라질은 미국하고 싸웠더니 중국이 그 콩 내가 살게. 이런 상황이 지금 브라질 되고 있는 땡큐.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반미 연대가 어쩌면 더 공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목사님, PD님이 지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야. 인도랑 브라질이랑 또 연합이. 더군다나 되네. 미국이 이제 뚜껑 열린 게 뭐냐면 브라질을 공격했거든요. 관세도 올리고 우리로 치면 브라질 전 대통령을 풀어줘라 이렇게 내정 간섭을 했는데 그 윤석열 풀어줘라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룰라가 저 브라질 예. 대통령이 룰라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노선이나 맞습니다. 색깔이 비슷하다면은 그 전 대통령이 룰라를 골탕 먹였던 그런 윤석열 같은 인간이었어. 맞습니다. 혐의도 내란이에요. 내란. 맞아요. 네. 그걸로 지금 자밥조차를 받고 있는데 네. 그거 풀어줘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그 물렸거든요. 내정 간섭이지. 내정 명백한. 간섭이죠. 그러니까 룰라가 듣습니까? 예. 안 듣죠. 그 전화도 안 받았는데 결국에는 무릎 꿇고 트럼프가 먼저 전화했어요 룰라한테. 음.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남미 지형이 막 곤란하게 돌아가니까 아르헨티나에 미국이 200억 불 이상의 통화 수합을 제안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들 환율 안정시켜줄게 이렇게 선물을 먼저 이렇게 줬거든요. 나가야지.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중국이 전화를 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요즘 경제 어렵지? 콩 내가 살게. 그랬더니 갑자기 통화 수업 카드를 받아든 아르헨티나가 트럼프에게 그 선물은 받아들고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우와. 아르헨티나 콩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또 뒤통수를 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국가들은 나름대로 현재 버티고 있다. 그래서 장래에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한테 네. 들이받는 모양새를 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워낙 깡패 노릇하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네. 아마 저기 윤어게인 하는 이런 인간들은 막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이럴 수가 있느냐. 지들은 막 협중하면서 맞습니다. 중국 혐오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국익을 그렇죠. 위해서 예. 저 양반이 지금 큰 어떤 판돈을 걸고 지금 맞습니다. 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예, 맞아요. 적어도 예전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파병 문제로 그렇지, 그렇지. 시끄러웠을 때 대대적인 파병 반대 시위가 일어났었고요. 근데 네. 그때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지지층이 많이 이탈됐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이탈되는 시위가 사실 진성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네. 가슴 굉장히 아픕니다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런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게 협상할 수 있었다. 그렇지, 협상력이 생겼지. 우리 전투병 못 보내, 네. 못 보내. 그래서 결국에는 파병 규모도 낮추고 비전투병으로 축소시키고 아주 소규모로 어쨌거나 마무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미국산 소고기 네. 반대 촛불 예. 집회 때도 뭐 광화문에 모인 그 시위대를 보고 미국이 맞습니다. 그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팔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국민들이 역사를 맞습니다. 추종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미국의 이 부당한 요구나 네. 우리에게 압박하고 있는 이 모습, 우방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단단하게
더 세게 정부보다 먼저 나아가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굳건하게 버텨줘야 예. 정부도 협상력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잘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집결을 하고 결집을 하면 좋겠다. 아니, 우리도 라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절절매는 모습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네. 예. 이미 좀 수많은 사례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